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4월이 돼서 A매치 때문에 요즘 말이 많죠. 기업 인적성 시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한 뉴스 같이 보면서 이번 주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뉴스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 SK, 롯데, CJ 등 직무 능력 중심 평가해서 추리 영역도 승부처다 해서 각각 기업들의 인적성 시험의 좀 특징을 좀 정리해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멘트 앞에 인트로 할 때 A매치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요번 올해 좀 A매치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A매치란 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브랜드가 있는 곳들이 인적성 시험을 보는 날들이 보통 한 주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보통 A매치 데이다 이렇게 전부터 얘기를 해오는데요. 올해는 좀 예전과 달리 좀 이렇게 날짜가 전부 분산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장 CJ는 14일, 삼성 15일 안 겹치죠. SK 22일, 롯데 28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들을 이미 현대자동차는 봤죠. 그래서 대기업에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뽑는 인더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정도의 스펙과 이 취업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중복 합격을 하거나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뭐 CJ 지원한 친구가 삼성이나 SK 지원 안 했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날짜들을 이렇게 좀 분산을 해놔요. 그래야 분산을 해놔야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좀 붙여놔요. 그래서 분산을 해뒀을 때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중복 합격하면 우리 쪽으로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붙여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떨어뜨려 놨다 이런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은요, 암기보다는 직무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는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어떠한 문제 상황,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실제 직무 상황에서 판단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상식을 폐지한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룹별로 어떤 특징들을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오답은 감점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일정 특정 영역, 특정 번호까지는요, 뭐 이렇게 맞췄을 때 점수가 카운팅 되고, 뭐 틀려도 크게 감점 처리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 태스크가 넘어간 부분에서는 찍기 하면은요 확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그 채점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떤 거에 시험을 보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SK그룹 같은 경우도 직무적 합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한국사 열문항 나온다 해서, 예, 이런 열문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뭐 하지만 잘 보시면요, 가치관을 검증하는 심층 역량 360문항, 이제 저기 인적성이죠. 그래서 인적성에서 파악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일치도를 좀 분석하고 여기서 좀 면접 때 활용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잘 나와 있고요. 뭐 CJ나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쭉쭉쭉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요,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꽤 중요합니다.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예비 취업 준비생들도 이런 기사는 나중에 찾아보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기업은요, 인적성 검사를 잘 보시면은요, 잠재 능력을 봐요. 포텐셜 컴peten스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이런 NCS 그 블라인드 채용하는 곳에서는요, 수용력을 봐요. 이 사람이 해당 관련된 직무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직무 능력 상황이 됐을 때 더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돈은 돈대로 쓰고 2년 만에 허물어진 어, 고용 디딤돌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 고용 디딤돌 사업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저도 이거 강사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름 방학 때 저한테 이거 교육 섭외가 왔었는데, 저도 이거 좀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뭐 강사료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계절 학기 수업도 있고 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참가를 하진 못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취업 준비생들 뽑아서 교육을 해요. 뭐 엑셀도 교육하고 IT 교육도 하고 많은 걸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여름에도 동국대학교인가요? 거기 가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명찰 달고 이거 그 고용디딤돌 학생들 막 다니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취업을 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직접 시키는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근데 사실 이게 고용 디딤돌이란 게 대기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디딤돌이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뭐 디딤돌이란 단어 자체가 일단 여기 좀 여러분들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재정이 143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직장을 다닌 사람은 38.4%에 그쳤다. 그러니까 대부분 퇴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요번에 이제 사업이 컨소시엄이 통합되면서 이제 뭐 여기 없어진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그래요. 돈을 많이 썼는데 교육과 취업의 어떤 이 그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소위 그리고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한 게 아니고요. 고용률에 그냥 적합해서 숫자 맞추려고 어떤 했던 프로그램적인 성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중간에 어떤 업체가 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걸 대행하고 돈을 받고 이런 형태죠. 그 업체에서 쓰는 사람들 다 비정규직이에요. 자, 강사 그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그냥 강의비 받고 많은 거고요. 여기서 직업을 상담해주고 하는 분들 다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어떤 거를 또 해준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은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직업 상담사분들 파업하는 거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은요, 조금 바꿔야 된다. 저도 이런 얘기를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월드뱅크 YPP 를 이게 이제 인턴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시작해서 정규직 직원이 된 비결 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 기구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청년 전문가 프로그램 통해서 여기 이제 국제 기구에서 우수 인재를 뭐 유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당장 처음부터 경쟁률이 치열하다. 수만 명이 수천 명 지원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연세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회사를 다니다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2년 정도 석사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규직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정규직 전환되는 비중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때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지원금이 거의 없어서 월급이 없어서 뭐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출근하고 이런 거 옛날에 막 나왔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 뭐 대학생들 처음 만난 친구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국제기구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영어 실력을 얼마나 되니 그러면 이제부터 하려고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대학생에 들어와서 영어 하려고요. 이런 친구들 사실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이걸 하다가 되면 좋은데 안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자신이 믿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런 되게 자기와의 싸움이 긴 그런 직업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더 고민해봐라. 좀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역시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미일독 등 해외 취업하려면 링크를 기억해라. 너무 짜맞췄죠, 링크. 예, 대학의 어떤 산학협력 사업을 링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좀 한 줄 요약을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코트라의 무역관이 말하는 해외 취업 한 줄 요약해서 뭐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은 일본어 업무 능력 따져. 당연하죠. 일단은 문화적인 그 컨텍스트는 되게 비슷해요. 우리랑 똑같이 이 고맥락 컬처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적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일본 사람들 참 만나면요 되게 재밌는 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당연히 한국말 당연히 못하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우리가 일본어를 할 줄 알면 되게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분들 만나면요, 거의 대부분 일본어를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야, 여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라고 이렇게 좀 하거든요. 현지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직원 레퍼럴 추천 채용이죠. 이런 게 좀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턴 경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인 86% 항공업에 종사한다. 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일로 뭐 진출하지도 않고 또 진출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가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역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중국어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로 하죠. 거기 뭐 영어가 자기네 어떤 그 제1
그 모국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 뭐 한국에 취업할 때 스페인어 필수다.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컴퓨터 잘해야 되고요, 현지어를 잘해야 돼요. 뭐 영어 잘하면 땡큐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언어가 안 되면요, 일단 해외 취업 일단 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가면 가서 배우면 된다 그러는데, 가서 배우려면요, 여러분들 본인이 상당히 그 다 이런 그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야 되고요. 낯선 어떤 문화나 낯선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방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친구 없던 사람은요, 가도 당연히 없어요. 한국에서 어떤 자기가 시간 관리 잘 못하던 사람 가면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해외로 나가는 것도 조금 더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고 그렇게 준비하셔라,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말단 사원에서 차장까지 12년 걸린다, 이런 기사예요. 이거 대충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대졸 직장인 826명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대리까지 3.6년 걸린다. 여러분들 그 헤드헌팅 업체가요, 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을 보통 헤드헌팅의 대상으로 봐요. 그게 이제 대리급이라는 거죠. 대리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원, 왜 사원이죠? 누구 이름을 불러요. 직급을 안 줘요. 왜? 아직 그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안 됐으니까. 보통 뭐 주임이나 계장이나 한 대리 정도 뒀을 때 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보통 3년을 얘기하는 게요, 3년 정도 일을 했으면요,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거나 나가거나 어떤 회사의 조직 문화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리스크가 매우 적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대리까지 한 3.6년, 그 다음에 대리에서 다시 과장까지 3.9년, 그래서 과장에서 차장까지 4.4년 해서 실무자, 우리가 보통 주니어 매니저라고 그러죠. 요 정도까지 우리가 승진하는데 한 12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28살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한 40살 정도에 차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게요. 우리가 보통 별 단다고 하잖아요. 임원을 달려고 하는데 40살에 차장이 됐어요. 그런데 빠른 시 그럼 벌써 꽤 나이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이 때 임원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꼭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도 한 이 정도 기간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요런 게 갖추어져 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일하는 환경 그대로인데 지원금 준다고 중소기업 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대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기사,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요, 안 좋은 기사예요, 사실은. 안 좋은 기사인데, 저도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기사들은 빼고 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조금 보시면은요, 저도 사실 그래요. 여기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돈과 미래를 맞바꿀 생각 없다 해서 공제도 해도 2, 3년 중소기업에 붙어있기 힘들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가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다시 다른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참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또 일부 보통 직장인들은요, 돈도 중요한데 뭐 근속 연수가 짧으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약직도 목돈 마르는 게 달라, 이게 이제 정규직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청년 자존감 높이는 히든 챔피언 키워야 된다. 제발 좀 키워주세요. 히든 챔피언 얘기는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대기업보다 연봉 많이 주는 중견기업 검색하면 무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그쪽에 취업을 시킨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보면은 뭐 연봉이라던가 회사 위치라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회사의 단순한 인지도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회사 너무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더 좀 챙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겠습니다 해서 퇴준생 들어갑니다. 이 퇴준생이 어떤 뜻이냐면요,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최근에 이런 신조어가 이 등장을 한 건데, 사실 이 뭐 퇴사 학교니 뭐 월간 퇴사니 요즘 퇴사에 대해서 무지 관심들이 많아요. 저도 브런치에 퇴사 관련된 글을 올렸더니 막 하루에 5만 명 이상 방문이 올 정도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퇴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떤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미래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딱 판단됐을 때 이 퇴사를 보통 결행을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고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실한 상태에서 이게 퇴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퇴사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뭐 멋있게 퇴사하는 걸 가르쳐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박한 선택이냐 위험한 용기냐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 나중에 결과가 평가를 해주는 건데 사실 이 여러분들이 정말 뭐 어떤 회사 조직의 사회화되는 조직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뭐 기분 나쁜 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여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주나 왕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같이 일할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나는 싫어. 하면서 이제 바로 퇴사를 바로 감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좀 현실적인 얘기도 있어요. 퇴사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일을 조금 하다가 관두면은요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는데 어, 일을 너무 조금 하다 관두면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취업을 해봤으니까 다시 잘 될 거야라고 했지만 자기 이미 눈높이가 딱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회사 절대로 안 가요. 지원하지도 않고 더 높은 회사를만 넣기 때문에 계속 취준생을 오래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뭐 한 반년 이상 다녔으면요 이미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봤거든요. 어디 회사를 가도요 연봉을 아주 작게 받아도 만약 200을 받아도요 대학 때 받던 용돈보다는 무조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꽤 소비가 늘었어요. 그거를 다시 줄인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어느 정도 뭐 돈이 모여야 된다 모여서 모인 다음에 해야 된다. 저도 이거는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퇴사를 하기 전에 하나만 생각을 해야 돼요. 퇴사를 하려면요. 일단 내가 진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로를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진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길 그만둬도 전혀 문제가 없이 나는 내가 할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을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기사를 들으면 아니 지금 취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퇴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데나 퇴사하지 마. 아무데나 여러분들 입사하면 퇴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취업이 힘들죠. 계속 떨어지고 문자 오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을 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공이 넘어오죠. 입사할지 말지. 거기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아. 나 이제 취업 준비생 안 해. 이러고 딱 취업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취업했다가 너무 힘든 거를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는 정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퇴사에 대한 생각 뭐 정리해봐라 해서 제가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